네, 함께 살던 회사 동료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일명 방조제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 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수사가 진척됐지만 범행 후 행동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계획적 범행 여부입니다. 당초 피해자인 동료 40살 최모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던 조성호가 최근 진술을 번복했죠. 평소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한 데다가 사건 당일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망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격적 무시와 누적된 악감정이 폭발해 술을 마신 뒤에 잠자던 최 씨의 머리를 수차례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나흘간 화장실에 방치했습니다. 같은 달 17일 시신을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나누어 훼손했고 미리 구입해둔 마대에 넣고 대부도 일대 2곳에 그것도 차도 바로 인근에 던져놓듯이 유기했습니다. 들 제시를 함으로 해서 본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지금은 계획살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충동적인 범죄를 굉장히 참아내고 있다가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망치를 둔기를 가져오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성호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도 지리를 잘 몰라서 대로인 지방도로 선상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대부분의 토막살인범들이 시신을 유기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을 택하는 것과는 달리 조성호는 시신을 대로변에 유기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회색 후드 지퍼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옷차림의 조성호, 마치 옆집 총각 같은 외모의 조성호는 범행 이후 보인 행동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성호가 정상적 지능 수준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후 SNS에 10년 인생 계획을 자랑하듯이 글을 쓴 것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지목됐는데요. 범행 이후 이런 글을 남겼죠. 1차 계획은 수면 위로 오르기, 2차 계획은 10년 안에 2억 만들기, 그리고 3차 계획 마지막 꿈 이루기. 이런 식이면 10년에 3억도 가능하겠구만 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돈을 얼마를 모아야겠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참 과연 이 사람이 범죄행을 저지른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모순되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고 네, 조성호는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 씨는 검거 초기에 뉴스를 안 보고 영화 채널만 보느라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주를 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까 봐 혹은 현실 자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기이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조 씨는 언제부터 피해자 최 씨와 함께 살게 됐을까요?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게임 기획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는 조성호는 2013년에는 애견 카페를 열고 여자친구와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9개월간 잘 운영되던 애견 카페는 여자친구가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1월 피해 남성을 알게 됐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룸에서 최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는 제조업 공장에 취직해 일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욱하거나 그런 느낌은 있어도 설마 저렇게 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신을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논란 항상 있어왔죠. 조성호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실명과 나이까지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입니다. 이른바 특강법. 네,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줘 흉악범 얼굴 공개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초 경찰은 특강법이 개정되기 전에 얼굴 공개를 제안했는데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태도를 바꿔 사안에 따라 흉악범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 세모녀 살해 사건이나 원영희 사건의 경우에는 잔혹성이나 대중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흉악범 얼굴 공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개 여부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그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이죠. 얼굴과 신상 공개까지 모두 해서 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방조제 시신 사건, 내일 열리는 현장 검증에서 또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